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방전 현상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뇌방전의 그 현상 분석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한 거를 잠깐 여러분들이 이 테이프를 듣기 전에 잠깐 보시면은 전번 시간에 스티머 이 꼴이 왜 이렇게 생긴다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하나가 튀어나온 것이 양이온을 하나 만들고 전자가 튀어나가서 두 개의 전자가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네 개의 전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양이온이 네 개 생긴 거죠. 전자가 네 개 생겼으면은 양이온이 네 개 생긴 겁니다. 그렇죠? 전자 하나씩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면 점점 양이온이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이렇게 이런 꼴이 되고 이 전자들은 질량이 가벼우니까 이 전구 플러스 쪽으로다 전기 쪽으로다 굉장히 급속히 빨리 이동을 하니까 이 전자의 무더기가 이 앞에 몰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에서 출발한 리다는 스티머는 이런 식의 스티머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쪽에서 출발한 리다는 꼴이 이렇게 앞에가 뭉툭하고 뒤에가 이렇게 가는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양극을 향해서 이렇게 가죠. 지금 음극의 네온에서 발생된 전자가 만약에 플러스 대지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스티머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스티머 꼴이 이런 식으로 꼴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뒤에 가늘고 앞에 뭉툭한 이런 리다가 이 스티머가 이렇게 가면서 지금 이런 파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가 네가 땅 치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막 이렇게 쫙 쏟아지지 갈래롭게 나눠지는 거는 이 리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최종 먼저 도착한 리다 쪽에 이 부분에 전염 파괴가 되기 때문에 대지 플러스 전하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 아까 스티마에 대한 이런 식의 리다의 꼴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피뢰 설비의 피뢰 침의 그 형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와가지고 보면 음극에서 출발한 거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음극에서 출발한 전자는 이렇게 양극에 이렇게 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양극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음극으로 많이 간다 그러면 양극으로 출발하니까 됐어요. 이 앞에 전자가 앞으로 모이겠죠. 예? 이 양극에서 출발해가지고 만약에 전염 파괴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극에서 출발해가지고 만약에 전자가 되면 여기에 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양이온을 만들어 놓고 전자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전자 앞으로 여기 만약에 전자가 여기서 나온 놈들이 이 전자가 여기서 나온 것이 뒤에 그 음극을 만들어가지고 양이온을 뒤에다 포진을 시켜놓고 앞에 또 전자가 몰리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만약에 양극에서 전염 파괴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면 이게 반대꼴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네온에서 치는 것이 마이너스 네온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 90%다 이거야. 플러스 네온에서 떨어지는 건 10%밖에 안 된다. 10% 미만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스티마로는 거의 이 번개가 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지만 네온이 있으면 번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늘에 막 갈라지는 표시가 난다. 이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네온이고 이게 플러스 네온, 이게 플러스 전위를 갖는 거다. 만약에 어떤 형태인데 이게 하늘로 가면서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래요. 이런 네온도 이렇게 리다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꼴이죠 이거하고. 하늘로 쫙 퍼지면서 리다가 될 때 이거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가 돼요. 네? 근데 이런 뇌는 거의 10% 미만의 뇌격이다 이거야. 거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뇌격은 90%가 이렇다. 왜 그러냐? 지금 스티마에서 이 과정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지금 이걸 계속 3편째 강의하는 이유는 대충 빨리 뇌를 강의하시면 좋을 텐데 뭐 저거 강의하고 있나? 뇌 백날 강의를 해봐야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은 뇌 방전 현상을 모르는 거고 뇌 방전 현상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뇌를 아는 거는 수박 헛달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그림은 굉장히 고전하면서도 학생들한테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렇게 놔놓고 우리가 이제 방전 현상으로다가 들어와보자 이거야. 방전 형식으로. 그래서 지금 방전 현상에서는 자속 방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전기처럼 정근간에 전자공급이 계속되는 방전이 이게 자속 방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 내에 전두이 됐다. 이거 자속 방전입니다. 그럼 형광등 안에서 전자가 계속 지금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전 개시 전압보다는 낮은 전압에서 방전을 유지하는 특이한 빛을 방출하는 것이 이게 그로방전이에요. 이건 방전 개시 전압보다는 낮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아주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전자의 이동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활발하지 않은 전자의 이동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특이한 그 불빛하고 그 색깔하고 어떤 소음하고 이런 부분을 동반하면서 방전되는 것이 이 그로방전이고, 아크방전은 이제 대전류 그 저전압 대전류 밀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크방전은 즉 이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이건 양이온에 의한 방전이라고 보시면 돼. 양이온이 음극에 엄청난 속도 에너지를 가지고 질량을 가지고 가서 부딪혀서 음극에서 전자를 엄청나게 방출시키는 그런 현상이 아크방전이라고요. 우리가 모든 아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 방전은 이제 국부적으로 강한 전기가 돼가지고 그 부분만 전염파게 되는 것을 코로나 방전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애자가 있으면은 이 애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22,900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이 부분에 줄을 타고 하나의 줄을 타고 찌익 하면서 여기 불빛이 보인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코로나 방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방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눠보면은 코로나 방전과 불꽃 방전, 전로 파괴를 전부 다 코로나 방전도 계속 지금 방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돼요? 자속 방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전로 파괴는 이제 그로 방전과 아크 방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래서 비자속 방전에서는 이제 암리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아크 방전은 종국적으로 저전압에 대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크 방전이다. 그러니까 전기가 큰 필요 없죠. 전기를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걸어도 거의 저항이 제로에 가까워가지고 그 임피던스가 제로에 가까워가지고 돼 있어요. 전류가 엄청나게 흐르는 부분이 이게 아크 방전이에요. 그 처음에 스타트할 때 타운젠드 방전의 범위가 이게 5오미카게 가죠. 5오미카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압을 올리면은 전류가 이렇게 비례를 하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상태에서 돼 있어요. 전류가 발생이 된 놈은 이거는 뭐예요? 즉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역이시켜주고 이 방출된 전자의 숫자가 이 그로방전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로방전을 하면서 전자의 숫자가 이제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이상그로로 갔다가 지금 아크방전을 이행하는데 이건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형태의 방전 형식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뭐 1분 갔다가 그다음에 이거 뭐 1분 가고 2분 가고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정확한 시간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세크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로방전에서 타운젠드 방전에서 그로방전에서 아크방전으로 가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기를 이런 방전관에 놔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정해가지고 이 저항을 움직여가면서 전기는 맥시멈 나는 상태 저항을 처음에 무한대로 나눴다가 제로로 가면서 이 그래프를 재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애자에서 정상적인 임피던스적인 그 절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먼지가 끼고 그다음에 여기에 염분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절연 파괴가 이루어지는 부분일 땐 집중 전기가 이쪽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코로나와 부코로나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는 참조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그로방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거 형광등에서 형광등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형광등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그림 하나가 형광등 자체, 방전등, 그로방전을 전부 다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칠판을 잠깐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고 정확히 이 그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 방전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방전 현상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 돼 있으면 이게 교류 아닙니까? 교류 지금 그 형광등이니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번복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현상을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형광등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이렇게 보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저기에서 본 것처럼 형광등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극을 만들고 여기다가 그럼 여기는 이 V는 맥시멈보다 올리는 겁니다. 이 저점 파괴가 될 수 있도록. 그래놓고 저항을 높게 걸어놓은 다음에 서서히 저항을 내려요. 아시겠어요? 내리게 되면 전기가 여기 어떻게 되죠? 전류가 많이 증가하겠죠? 네? 자,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그러면 여기 전개는요, 이런 식의 전개일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개일 거예요.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필라멘트 음극물질이라면 이 전개가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전개에 걸리는 건 쉽지. 여기 관 끝이 아니라 이 앞에랄 거예요. 앞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앞에로 온다고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부분에서 뭐가 발생되냐면 여기 앞에서 배웠죠. 전리, 여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돼야 자기가 자기 궤도로 가면서 10의 마이너스 7세크에서 8세크 동안 머물다가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이런 파장의 에너지를 내잖아요? 내면서 빛을 내는 거야. 그러면 빛을 내는 이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양광주라고 합니다. 양광주. 즉, 여기 보시게 되면 양쪽에 극이 있으면은요, 여기서부터 빛을 낸다고 보면 이 부분이 양광주가 되는 겁니다. 이 빛을 내는 이 부분이 양광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의 세기는 음극에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음극에서부터 여기서 이 전자가 튀어나가면 바로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전리를 많이 시키잖아. 전리를 많이 시키고 여기를 못 시키니까 여기 툭 떨어져요. 빛의 세기가. 여기 빛의 세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거의 다 여기는 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리가 되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전자가 튀어나가죠. 튀어나간 녀석들이 여기에 원자들을 여기 시키고 다시 궤도로 들어가니까 빛의 세기가 여기서 이렇게 일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림이죠. 또 여기 보면 전기강도 보세요. 전기강도. 자, 이쪽이가 전기강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거꾸로 전인볼 이게 거꾸로다가 음극강하라고 하는데 이걸 음극강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가 여기서 튀어나가면 제일 먼저 어디 부딪히냐? 여기에 있는 원자들하고 부딪히니까 이 전자를 띄어내면서 여기는 양이온이 생긴단 말이에요. 양이온이. 집중적으로 여기 양이온이 생기니까 여기 플러스 전기를 많이 가져요. 그래서 여기 역전력이 생겨가지고 역기전력이 생기니까 어디 역전압이 생기니까 어디 있어요? 이쪽은 더 마이너스 전기를 갖지. 이 플러스 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서 이게 떨어지죠. 여기 양이온 때문에 올라간 거고 여기는 이 양이온에 의한 전기에 의해서 바깥에 많이 강화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 공간전화도 보세요. 그게 공간전화가 여기에 왜 플러스가 생기냐?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전자가 튀어나가가지고 여기에 양이온을 많이 만드니까 여기에 플러스 공간전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음극강하부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음극강하부라고 그러고 아까 얘기하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처음에 출발한 것에 입실온 알파 T의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요거 식이죠, 이렇게. 요 전자 충돌 계수,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 식이 하나 더 발전이 돼가지고 감마 계수가 들어가지. 감마 계수는 양이온에 대한 기수라고 했어요. 그 양광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얘기했고, 다시 칠판을 잠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 기호를 지금 이게 그냥
커지면서 달리 썼는데, 이거 바꾸세요.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 양광주고, 그 자석방전 조건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마이너스에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렇게 딱 고정에 따르면, 이 마이너스 전자가 이쪽, D 거리만큼을 이동을 해가지고 출발한 놈이 여기 도착하는 것이 하나 이상 되면 자석방전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 N0 익스포넨셜 알파 D에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D 거리만큼의 여기서 어떻게 돼요? 충돌하면서 충돌해서 알파가 적용된다는 거지. 네? 초기 출발한 전자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 방전은 이걸 보면 이게 이 열전자, 썸머 면전자 방출이라고 얘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보세요. 초기에는 전기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오지만, 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전기를 들게 걸어도, 여기에 저항이 거의 제로 상태로 가버리면요, 전류가 낮은 전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튀어나온다 이거지. 왜냐면 양이온이 가서 때리니까. 양이온이 가서 때리니까 전자가 거의 전자 사태처럼 마이너스에서 말이에요. 막 다발로 나오는 거야, 다발로. 예? 양이온이 생긴 이후에 양이온이 운동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음극을 충돌하게 되면 음극이 붕괴가 되면서 어떻게 전자가 막 엄청난 숫자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아크 방전보다 이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얘기를 그 형광등 할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 형광등 할 때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강의를 제가 많이 합니다. 자, 점등할 때는 전광등을 점등할 때는 전압이 높고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이게 저항이거든요. 저항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이 저항은 뭐가 있어요? 이 저항 안에는 안전기의 저항하고 저항과 방전관이 지금 방전관 내에 저항이 거의 무한대거든요. 그랬다가 어떻게 있어요? 음비에서 전자 방출이 되면서 점점 저항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있어요? 낮은 전기에서도 엄청난 전류가 나와.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그걸 잡아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음극이 붕괴돼 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점등 안정이야. 점등 안정이죠.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뭐만 남아 있는 거야? 이거는 제로로 가버리는 거죠. 제로로 가버리고 안정기의 저항만 있는 거야. 이걸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아크 방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음극 강화부가 있고, 음극 강화부라는 건 뭐냐? 이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튀어나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 전개가 이쪽에서 플러스 전개를 걸면은 이 튀어나가면서 여기에 원자들을 충돌하면서 전자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튀어나가죠,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전자를 만들면서 튀어나가고 원자에 부딪히면서 만들어서 튀어나가면 두 개 튀어나갔으니까 여기도 전자가 어떻게 있어요? 이 하나가 빠졌죠, 이게. 튀어나갔으니까. 이게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전반적으로 플러스 기울기이지, 이렇게. 예?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있어요? 정상적인 전기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이거하고 같은 대전되는 동등한 마이너스 전기가 걸려야 되니까 전기가 상당히 더 크게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지금 음극 강화부라고 그래요. 음극 강화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광주에서는 형광등 내에서 양광주라고 하는 것은 불빛을 내는 부위를 양광주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 했어요. 불빛을 내는 부위. 이 부위가 양광주인데 여기서 전자의 온도보다 이 전자의 온도는 이 관내의 온도보다 거의 몇 배? 100배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 즉 여기 관내가 50도면은 이 전자의 온도는 약 5000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온도가 상당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보여요. 그냥 전자의 온도가 만약에 여기에 그 주위 온도가 이 정도 온도라면 40도라든지 50도라면 전자의 온도는 충돌에 의해서 전자가 상당히 온도가 높게 올라가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양극 강화부도
양극도 약간 그 음극과 현상처럼 극명하게는 안 나타나는데 10mm, 10볼트에서 수십 볼트 정도의 양극 강화 현상이 생긴다 이거죠. 저기압 아크는 이거는 그 수은 음극 아크든지 열음극 아크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양극 강화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음극 강화부가 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리운 부분이 어떻게 되지? 약간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가면서 이렇게 음극 강화부가 생겨야지, 이렇게. 그리고 양극 강화부도 약간 이쪽에 양극 강화부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다가 표현한 부분들이 여름극의 아크 전의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그림은 더 정확하게 그리면 다시 보면 이렇게 해서 약간 이게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 수치는 양극 강화부는 음극 강화부도 상당히 적게 이렇게 상당히 적게 올라가는 것이 그 정확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압 아크에서는 고기압은 이제 뭐 고기압에서 아크가 발생이 되면 이게 아크로 진행이 되면서 전압이 떨어지면서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화 특성상 안정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아키로 해가지고 쇼트로 가버리니까 이 부분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화 특성상 여기서 잡아주는 저항을 놔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형광등, 메탈 할라이드, 수은 등에 전부 다 안정기가 있는 이유는 전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아크 방도로다 이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무한대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도 안정기가 필요한 겁니다. 즉 안정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높은 전압을 걸어줘가지고 전자 방출을 도와주고요. 일단 진행이 돼가지고 방전 종료로 가게 되면 아크 방전을 이행하는 거를 좀 막아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공부한 내용을 딱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제가 적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공부가 된 겁니다. 모르시면은 다시 테이프를 다시 앞으로 돌려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을 안 하면은 뇌도 헛일이고, 형광등 조명도 헛일이고, 차단기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시는 거고, 핵심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시간을 많이 투여한 거는 테이프를 낭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르면 나머지 뒤에 얘기가 안 된다. 그래도 이것도 함축 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 강의가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를 전달한 거예요. 정리해보면 첫째 전자 배열, 그래서 전자의 수, 그렇죠? 그래서 여기 원자 구조 봤죠? 여기서 여기 전리 공진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안전 상태, 준안전 상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충돌 전리 계수 알파, 양이온에 의한 충돌 전리 계수 베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전자의 방출과 소멸 과정. 그래서 이 전자의 방출은 뭐 전기에 의한 거, 열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충돌에 의한 거, 저는 계수에 의한 거, 복합. 소멸에서는 확산, 결합, 부착 이렇게 됐죠. 여기에 파생의 법칙과 패닝 이펙트, 패닝의 효과, 이거를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지금 뭐를 봤냐면 스티머 이론과 뭐 방전과
타운젠드 방전을 봤어요. 그래서 스트리머의 이론은 이건 뇌처럼 이 전극 간격이 크고 전극 간격이 크고 대전류 고전압 현상을 이해하는 거고, 이거는 방전등처럼 전극의 간격이 적고 소전류 일정한 공간 소전압 적은 압력에 해당되는 이론을 해설할 때 타운젠드 방전 받고 스트리머 방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타운젠드 방전을 가서 보면은 여기 이제 자속 방전 조건 처음에 출발한 것에 익스포넨셜 알파 t의 마이너스 1에 1보다 클 때 자속 방전 조건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돼 있어요. 그로 방전에서 아크 방전으로 이행하는 부분 봤어요. 그로 방전은 뭐예요? 이 그로 방전은 이 수수 전개와 열전자방 여름극 그거에 전자방출에 의한 거야. 여기서 되면 이것이 아크 방전은 뭐예요? 순수 이거는 양이온에 의해서 양이온과 전개전자 방출이 같이 합쳐지면서 음극이 히팅이 되면서 전자가 나오는 부분을 이게 아크 방전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아크로 가기 위해서 아크로 진행을 완전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안전기라든지 별도의 저항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기체 방전을 전부 다 총정리를 지금 해본 겁니다. 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쭉 프로를 돌려가지고 그 자세한 것들은 또 수식 관련된 것들을 다시 또 보고 도표를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모르면 나머지 아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단기를 알고 무슨 방전등을 알고 무슨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의 기본이에요. 이것을 확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뇌를 들여다보고 차단기를 들여다보고 어떤 방전등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 강의는 한 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연거푸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 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테이프의 반이 지금 이제 기체 방전을 완결을 시키려고 30분 더해서 앞에까지 이제 앞에 30분이 이제 기체 방전 쪽을 했고요. 그래서 기체 방전이 이제 그 기술인 것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걸 가지고 뇌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를 가더라도 어차피 앞에 부분을 안 했으면 뇌방전 설명하면서 그 부분이 중복돼 설명도 돼야 돼요. 또 조명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뇌방전 들어가면서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테이프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봐주셔야 돼요. 부분 띄워보는 것보다는 어떤 제가 제작하는 이 프로 어떤 개념적으로 스케줄에 의해서 이 강의를 쭉 정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1편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순서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육용으로 쓸 경우에는 제가 이 강의 하기 위해서 앞에 무슨 강의를 했는지 그 강의 때부터 교육용으로 쓰실 때는 앞에서부터 보여주시고 학생들에게 그리고 본 강의를 보여주시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뇌방전에 들어가면 앞에 부분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를 나눠놓고 볼까요? 일단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뭐냐면 이것이 보통 2.5km 상공에서 지금 발달 중인 뇌운입니다. 정난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정난운이라고 하는 거는 대지가 뜨거워져 가지고 대지가 뜨거워지면서
상승 기류를 타고 1km 상공 이상으로 쭉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이 수증기들이 결빙이 되고 수증기로 맺혀지면서 이게 얼음으로 맺혀지고 이런 입자로다가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구름이 정난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난운에서만 내방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가 뜨거워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낙뢰는 지구로 보면은 그 적도 근방에서 내방전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래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거의 내방전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대지가 뜨거워져서 생기는 이 구름의 형태인 정난운이 발생이 안 되면 그 내방전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찍은 거고요. 내운에서 이거는 이 항공기가 옆으로 가면서 내운에서 지금 비가 내리는 모습을 옆에서 촬영한 그림입니다. 그 참고가 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이 그림은 이제 아주 대표적인 정난운입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뜨거워지면서 상승기류가 올라가면서 1km 이상 되면은 영하로 내려가고 온도가 상당히 영하 마이너스 5도에서부터 마이너스 20도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서 됐어요. 여기에서 상승기류가 수증기로 그 다음에 결빙이 돼서 구름 현상으로다가 나타나는 부분이 이게 정난운입니다. 이 부분이 이런 구름이 생기면서 이 구름이 자연낙하를 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가 생기면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그런 현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보면 낙뢰가 치는 과정을 이제 사진을 잡은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바꿔야 할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스트리머를 보면 부 스트리머, 마이너스 스트리머에서 플러스 스트리머로 가는 그 과정을 보면 꼴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죠. 이것이 90%라 그랬어요. 90%.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진전되는 거는 거꾸로 이런 식으로 진전됐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대죠. 요거 지금 그림을 달리 그렸습니다만 이게 앞에가 넓고 뒤에가 좁은 이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모든 내운이 거의 뇌 낙뢰가 이 형태에서 발생된다. 이 형태가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그 꼼꼼을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스트리머가 진행을 하면서 대지로 오는 과정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이 부분이었으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플러스 전하를 가진 대지에서 전하량이 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전자는 다 일로 앞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지금 전자가 마이너스 전자 이쪽으로 이동했죠. 지금 그 우리 스트리머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 스트리머를 모르면 안 된다 이거지. 앞에 마이너스가 다 이쪽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전류 방향은 반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낙뢰가 이렇게 치면은 낙뢰 이 그림에서 보면 전자는 여기 있는 네온에 있는 전자가 대지로 이동을 했지만 전류는 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낙뢰는 리라는 상부에서 내려오지만 전류는 위로 치고 올라간다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낙뢰의 그 뇌의 중단 그 심장부를 옆으로다가 찍은 사진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난운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네온이 생기면서 그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갈라지느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건 일본 그 뇌물리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정난운이 발생이 되면요. 대지가 이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뜨거워져가지고 이 구름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수증기가 이제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중간에 수증기가 생기죠. 수증기가 생기다 더 올라가면 이 부분이 어떻게 있어요? 얼어. 그래서 이게 결빙이 된 겁니다. 이 얼음 덩어리예요. 우리말하면 우박입니다. 우박. 그러면 이게
물에서 얼음이 되면 비중이 높아지니까, 수증기 때문에 물이지만 비중이 높아지니까 이름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 우박이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그럼 떨어지면서 이렇게 돌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스핀 운동하면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이게 떨어지면 이게 공기하고 마찰을 합니다. 이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밑에 공기하고 마찰을 하죠, 이렇게. 마찰을 하니까 어떻게 있어요? 이 얼음이 부분적으로 녹는데 밑에만 먼저 녹아. 왜? 밑에서 마찰이 많으니까 이쪽이 공기하고 마찰이 많으니까 밑에서부터 녹으면서 얼음이 점점 질거지죠. 얼음이 점점 질거지면서 물이 많아지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있어요? 이 물에서 맴돌이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돌고 하나 이렇게 돌면은 여기서 한쪽 방향 이렇게 돌고 만약에 한쪽 방향 이렇게 돌면은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대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대지가 이 플러스거든요. 플러스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게 대전이 되면 이 물방울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플러스 이쪽으로 이렇게 갈아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땡기는 것이 이 마이너스를 이쪽에서 플러스가 마이너스 이쪽으로 땡기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아주 잘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박이라는 건 뭐냐? 우박.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박이 언제 쏟아져요? 대개 봄하고 가을에 쏟아집니다. 가을.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여름에. 자, 그러면 우박이 쏟아질 때의 그 날씨를 보게 되면 이상 한랭한 기운이 있을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름인데 여름 날씨가 굉장히 춥단 말이야, 이상하게. 그럴 때는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우박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빙되어 있는 이 얼음이 내려오면서 뜨거운 공기하고 마찰하면서 완전히 녹아가지고 이 빗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대지가 차가우니까 녹질 못하고 그냥 땅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을에 농사 다 지어놓고 가을 날씨가 아니고 초겨울 날씨가 돼버리면 그때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배추를 다 망가뜨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그 내화 물리의 책에 보면 상승기류를 타가지고 이건 500m, 2.5km까지의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기류 2.5km까지 올라가면서 0.2g 마이너스 3승의 결정체로 일단 결빙이 돼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제 그 빗물로 바뀌면서 떨어지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난운이 만든 전체 정난운의 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난운 크기는 500m 상공서부터 약 2.5km 상공까지의 그 크기의 구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2km로 보니까 이 정난운의 양옆에는 약 2km, 뭐 2.5km by 2km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구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봤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구름의 그 네온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개념을 봤어요. 그러면 정난운이 대지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올라간 수증기가 위에 수증기가 되고 결빙이 돼가지고 내려오면서 마찰이 되면서 녹으면서 회돌이가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개로 이온을 가진 놈으로 갈라지는데 대지가 되게 플러스니까. 왜냐하면 마이너스 네온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플러스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대지가 마이너스 아닙니다. 대지는 중성이에요, 중성.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접지를 하니까 이거 항상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미스테이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온이 마이너스 생기면요. 여기 대지는 플러스의 전위를 갖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생기면 여기엔 마이너스 전위의 전위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상대편에 따라서 마음대로 맞춰주는 중성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근데 상당히 많은 기술자들이, 전기기술자들이 대지는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중성입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와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를 대면 대지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여기를 마이너스를 대면은요, 배터리에서 마이너스를 대면 여기 대지는 똑같은 전위에 플러스를 띄는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그 내용은 라이트닝 피노메나라고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에서 뇌 현상에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작성한 것인데, 이걸 번역을 왜 안 하냐면 여러분들은 그 현실 감각 있는 그 그래프라든지 그 용어를 그걸 다 그대로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걸 왜 번역을 안 해주냐, 그냥 그 번역을 해서 쉽게 해달라는데 여기서 설명 다 되거든요. 그 원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석을 못하더라도 다 내가 설명이 다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원어로 봐야 돼. 이걸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어로 봐야 되고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 교재를 보시면 되겠어요. 화면을 보실까요? 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선로는 이런 선로 정수로 이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R과 L과 그리고 C와 뭐 누설 콘덕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어져 있겠지,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선로 정수가 이렇게 어떻게 엄격하게 보면 이 네 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쭉 됐어요. 여기에서 방전, 여기서 축척, 다시 방전, 축척, 방전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지는데, 여기에 임피던스 이 R과 이 G는 거의 미미하니까 이건 없다고 보고 되게 선로 정수를 어떻게 보냐면 L과 C로 이어진 걸로 봐요. 그래서 파동 임피던스 G는 그러니까 뇌가 쳤을 때 C분의 L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C와 L로 본 거는 충전과 방전하면서 전기가 이동하는 부분이거든요. 전기량이. 그래서 우리가 선로 정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엘리멘트를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선로에 어떤 뇌가 들어오거나 어떤 서지가 들어오면 이 선로에 어떤 뇌가 들어와서 이동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떤 실험장치에 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굴려본 건데, 우리가 파도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듯이, 파도가 진행을 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웨이브 폼이에요. 이게 트래블링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압일 수도, 이게 전압의 웨이브일 수도 있고, 이게 전류의 웨이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동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동 임피던스 G는 C분의 L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때 전류, 낙뢰가 쳤을 때의 파동 임피던스니까요. 낙뢰가 쳤을 때 이 전류, 내격 전류와 파동 임피던스를 곱하면 이때의 전압이 될 겁니다. 이때 상승된 전압이 이거다고요. 그럼 이 전압이 이런 직류 전압이 아니고, 이게 직류성 가진 이렇게 일정한 이게 전압 크기가 아니고, 이런 웨이브 폼을 가진 파동 전압이 이쪽으로 다 진행을 하는 거죠. 또 전류치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두 개가. 예?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돼요? 선로에 만약에 가운데서 이 부분이 쳤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 진행하고 한편은 이쪽으로 진행하고, 전류도 일로 진행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양쪽으로 다 양분될 수도 있고, 한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로정수 L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L, C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선로정수에 대한 그 파라미터를 집어넣게 되면 선로정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봤던 지식이에요. 그래서 파동 임피던스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때 벨로시티는 어떻게 되냐? 이 벨로시티는 이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뇌격의 속도, 뇌서지의 속도는 대개 3의 10승 cm per sec니까 보통 이게 어디냐?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예요. 그런데 실제 빛의 속도가 아니고 대개가 이 K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K값에 의해서 반감돼요. 보통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빛의 속도에 거의 2분의 1 정도의 속도로
이 뇌서지라든지 전기의 그 진행 속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거의 빛의 속도로다가 전기가 속도가 갔는데 중간에 임피던스가 걸리니까 실제 약 빛의 속도의 반의 속도로다가 진행을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전압이 진행파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진행파가 가가지고 마지막 끝부분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만약에 변압기가 있고 쓰면 여기서 낙뢰가 이렇게 쳐서 이런 진행파가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쭉 진행하다가 끝에 와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반사파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와 반사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겹치겠죠. 이렇게 겹친다고요. 들어가는 것과 반사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이게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어떤 합성파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가고 끝 부분에서 반사가 되면 요것과 요것이 합쳐지니까 이런 합성파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합성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냐? 전류는 반사파와 반대 페이저로 돌기 때문에 합성파가 이것과 이것으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압은 두 개가 같은 페이저로 두 개가 겹치고 전류는 반대 페이저로 겹치기 때문에 전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상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려를 안 하고 전압에 대한 부분은 우려를 많이 하는 게 그래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개의 포지션을 가진 웨이브가 합쳐질 때는 여기에서 합쳐질 때 이것은 일로 가고 이 웨이브가 이쪽으로 왔을 때 두 개가 합쳐져서 피크가 나타날 때는 이런 웨이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웨이브를 하나는 포지티브고 이건 하나는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다 포지티브인 상태. 이건 전압인 상태예요. 이쪽은 전압 웨이브의 진행 상태고요. 하나는 포지티브고 하나는 네거티브로 오는 경우에는 이런 상태. 이거는 전류의 웨이브 폼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전압의 웨이브 폼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을 다시 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이 부분은 전압이죠. 문제는 이게 전압이 이 웨이브가 이쪽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반사되는 거하고 합쳐질 때가 이때 가장 크거든요. 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이거 보세요. 진행되는 폼이 여기 딱 걸리고 반사되는 폼이 딱 걸리게 되면은 딱 두 배가 되죠. EF에 2의 EF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순간이지만 이 진행한 파에 두 배의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네? 이게. 전류는 어떻게 있어요? 전류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네거티브로 하니까 여기서 썸 제로가 되죠. 여기. 만나는 지점이 오히려 제로가 돼버려요. 자, 문제는 그러면 진행하는 파가 이게 여기서 들어간 파가 만약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반사가 돼가지고 첫 번째 반사치는 이렇게, 두 번째 반사는 이렇게, 임피던스가 이렇게 존재할 때,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런 폼을 갖는다. 이거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해 안 가죠? 그래서 뒤에 거를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격자도라, 격자도. 선로의 격자도. 일본 책에서는 뭐, 선로의 서지 증폭도. 선로의 서지 증폭도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 선로는 우리가 이제 선로 4단자망에서 보면은 이제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해가지고 4단자망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똑같은 그 송전선로라도 이것이 선로 정수가 다르단 말입니다. 길이에 따라서. 그럼 선로 정수가 다르면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송전선로가 쭉 이렇게 돼 있어도 이 구분 보게 되면 여기에 임피던스 다르고 이 구역 임피던스 다르고 이 구역 임피던스 다르고 이 구역 임피던스 다르다 이거지. 임피던스가 다르면은 어떤 진행파가 진행을 하는데 임피던스 매칭이 안 되니까 반사가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EF가 이게 진행을 하는데 EF가 일로 들어갔어. 진행을 하다가 요 지점에서 이 부분에 임피던스가 다르니까 여기에 알파 제로 EF에서 이만큼을 빼고 이만큼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반사를 해 이쪽으로.
또 이분이 여기 또 부딪히니까 여기 임피던스 다르니까 또 여기서 또 조금 감소해가지고 또 일로 진행을 하고 또 일로 반사를 해요. 이 반사한 놈이 또 여기 임피던스 다르니까 일로 들어가고 다시 일로 나와요. 이것이 일로 또 좀 반사되고 일로 좀 들어가고 일로 반사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집중적으로 중첩이 되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여기서 이런 EF가 지나가면 실제적으로 어느 일정한 부분에 중첩이 돼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여기 가장 크고 점점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처음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간 건 이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반사돼서 단대로 가버린 거죠. 이건. 반사대로 가가지고 다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또 다시 이 부분은 낮아지고 이게 다시 들어갔고 이 부분이 또 반사돼서 나와서 또 다시 중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격자도에 의해서 이 증폭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일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뇌가 들어가면 이거 시간이 가면은 이게 거리입니다. 거리.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는 거리죠. 거리. 이런 시간이 걸린, 예? 뭐 25 마이크로 세컨드 때 가장 높은 중첩이 돼가지고 전위 상승이 이렇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압기를 피레기로부터 20m를 떨어뜨리지 마라. 그 얘기는 변압기로부터 들어간 부분에서의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 중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와보면 지금 EF가 진행이 가면 여기에 임피던스하고 여기 임피던스 다르니까 여기에 임피던스 차에 따른 감쇄되고 나머지 또 반사되고 또 이 부분이 간사되고 이런 식으로 다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수식으로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리가 되겠죠. 이것이 격자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썸이 이렇게 나타난다. 또 일본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서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서지가 들어온 서지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어느 시간까지는 계속 증가된다는 걸 봤죠? 자, 이게 증가됩니다. 이게 여기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 비례가 증가했잖아요. 지금 이 증가되는 원인을 이제 격자적으로 가지고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제가 이 강의를 많이 이용합니다만, 여기 피레기가 있다. 변압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 서지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여기 18kV의 피레기를 놨으면은, 여기에 만약에 50kV의 서지가, 네 서지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네 서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18kVA 이하는 그냥 통과니까 18kVA 이상 되는 부분만 이 피레기에서 딱 잡고 나머지를 통과시키죠. 네? 이 통과시켰으니까 18kV는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8kV는. 그럼 18kV를 이동하면 네? 이 파동 임피던스 G는 이때 파동 임피던스 G는 C분의 L이 걸리는 거니까 이 정상적인 때가 아니에요. 이게 18kV가 지금 정상적인 때 주파수의 상태에서의 18kV가 아니단 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13.2가 우리가 걸린 거죠. 그런데 이건 비정상적인 뇌가 지금 과도소 현상이 가기 때문에 이런 파동 임피던스가 걸리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이 파동 임피던스에 의해서 이게 증가한다 그랬지, 이렇게 지금. 네? 격자도 봤어요. 그러면 가서 이 부분이 증가를 해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2배가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증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90kV가 됐다. 18kV가 들어온 놈이 이게 90kV가 됐어. 그럼 반사를 하면 반사 아까 웨이브 폼에서 어떻게 있어요?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니까 180kV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유입변압기면은 유입변압기의 22,000Hz의 비리 얼마야? 비리 20호에다가 곱하기 5 플러스 50이니까 이게 150kV가 된다고. 그게 깨져나가죠, 이게. 깨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이게 20m로다가 제한이 돼줘야 20m 안에 있어야 이 무한대, 이게 상당히 증폭되면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변압기가 이런 현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란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 격자들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격자들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 웨이브폼, 예? 여기서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증폭이 되고 전류는 마이너스로 어떻게 증폭이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있어요? 이제 뇌운이 뇌격이 쳤을 때 거기에 서지 전압과 서지 전류가 이 선로에서 어떻게 트래블링을 하는지, 그러니까 움직이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소멸이 되고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를 잠깐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것이 이것은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얘기하는 빗물이 떨어지면서 전하량을 이렇게 전하부포를 갖는 부분을 나타냈어요. 아까 그 일본 자료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자, 저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뇌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뇌운이 이제 생성이 됐을 때 이 뇌운이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뇌운이 어떻게 대지하와의 어떤 전기 형성을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그 뇌격이 어떻게 치는지, 이것들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